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의 바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김영수 씨, 올해 65. 그는 37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에게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3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김영수 씨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7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26에 입사해서 62까지. 그 시간 동안 그는 3번의 부서 이동, 3번의 승진,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야근을 견뎌냈습니다. 아침 6시 30분 기상, 7시 20분 출근 버스, 8시 50분 사무실 도착. 이 패턴은 37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했고 휴가 때도 업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 여행보다 회식이 더 많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보다 회사 미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하면 회사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직 당일 정년퇴직 행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전무님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영수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시면서 하고 싶은 것 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뿐이었습니다. 37년의 세월이 10분짜리 행사로 정리되었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는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꽃다발을 받았고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김영수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7년간 지나쳤던 그 풍경들,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간판들.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 버스를 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오늘 퇴직 행사 있었죠? 어땠어요? 응. 그냥. 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출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평일 낮에 커피숍에 가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가 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볼 게 없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봐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는 나간 뒤라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김영수 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고 점심 먹고 다시 소파에 앉고 저녁 먹고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라도 만나보지 그래요?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도. 친구?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 취미?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37년 동안 회사 일만 하느라 친구들과 멀어졌고 이제 와서 갑자기 연락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달째 김영수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의 생기가 사라졌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늙었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7년 동안 회사에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3개월 후 김영수 씨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63살 남자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퇴직 4개월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봄맞이 대청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못해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유선 마이크였습니다. 10년도 더 된 옛날 노래방 마이크였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회사 회식 자리.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그는 이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그때 후배들이 박수를 쳐줬던 기억. 과장님,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던 그들의 얼굴. 그는 마이크를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날 밤 김영수 씨는 마이크를 청소했습니다. 헝겊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반주를 틀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인지 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한 소절, 두 소절. 점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누님께.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노래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슬픔, 외로움, 그리움,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 꽉 차 있던 답답함이 조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방금 노래한 거예요? 목소리 들렸는데. 응, 그냥 옛날 생각나서. 좋네요. 오랜만에 당신 목소리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노래 잘했었잖아요.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매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곡.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비와 당신 먼 훗날. 70년대, 80년대 가요들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한 사실도 쓸모없다는 생각도 외로움도. 노래 안에서는 그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요즘 유튜브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노래 올려보는 건 어때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알려줬던 거. 영상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볼 수 있대요. 아니, 내가 무슨.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유튜브를. 부끄러워서. 누가 알겠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김영수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법을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간단한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을 놓고 어둑한 방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의 편지를 불렀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래하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끝나고 영상을 확인했을 때 화질도 별로고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65 아저씨가 불러봅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볼까? 욕하는 사람은 없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37회. 그리고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세월이 느껴지네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 노래 정말 좋아하셨는데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래가 의미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를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두 번째 노래를 올렸습니다. 사랑했지만. 그리고 다음 날에는 비와 당신을, 그 다음 날에는 먼 훗날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곡씩 올렸습니다. 김영수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9시에는 오늘 부를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반주에 맞춰 연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조명과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하나로 찍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링라이트를 샀고 마이크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오후 3시 녹화 시간. 그는 마치 공연을 하듯 진지하게 노래했습니다. 한 번에 잘 안 되면 다시 찍었습니다. 때로는 5번, 6번씩 찍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이 어려웠지만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을 보며 조금씩 배웠습니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밤에는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한 지 3개월째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숫자겠지만 김영수 씨에게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매일 출근길에 들어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20년 전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힘든데 이 노래 듣고 위로받아요. 계속 올려주세요. 한 구독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도 퇴직하시고 무기력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어르신의 영상 보여드렸더니 요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버지 웃는 모습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 댓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더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노래로 힘을 얻는 사람들을 위해 불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 당신 모습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악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노래 못하시네요. 귀 아파요. 그 나이에 무슨 유튜버? 창피하지도 않나? 늙은이가 관심 종자네 크크크. 처음 악플을 봤을 때 김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독자들이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영상이 안 올라오나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요? 매일 기다렸는데.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그때 한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악플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유튜브 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악플 다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지만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노래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김영수 씨는 그 댓글을 보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째가 되던 어느 날 김영수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목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성대 결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목소리를 아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말도 하지 마시고 노래는 절대 안 됩니다. 김영수 씨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노래를 못한다니. 구독자들은 어떻게 하지? 매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는 고민 끝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자막만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한 달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좋은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천천히 쉬세요. 기다릴게요. 꼭 건강해지세요. 할아버지 목소리 없어도 좋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 힘이 돼요. 그 한 달은 김영수 씨에게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노래를 못 부른다는 것은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달 후, 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올린 첫 영상은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깊고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구독자는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가족들도 점점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더 좋은 마이크를 사다 줬고 딸은 조명 설치를 도와줬습니다. 아내는 매일 녹화 시간에 조용히 해주었고 때로는 카메라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 사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 유튜버라고. 친구들이 다 영상 봤대요. 목소리 좋다고, 감동적이라고. 그래? 부끄럽지 않니? 부끄럽긴요. 자랑스럽죠. 아빠가 퇴직하고 힘들어 하실 때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빠 표정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김영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년째에 접어들면서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영상이 우연히 포털 사이트 메인에 노출되었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유튜버가 된 60대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구독자는 하루에 1000명씩 늘었습니다. 1만 명, 2만 명, 5만 명. 그리고 3년째가 되던 2024년 가을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상자를 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플레이 버튼. 김영수의 노래방 10만 구독자 달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버튼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전 소파에 앉아 무기력하게 TV만 보던 자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신, 그 사람이 지금 10만 명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후 김영수 씨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나이대의 퇴직자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영상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시작해볼까 합니다. 선배님, 저는 60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영수 씨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여러분,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비슷한 나이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3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퇴직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6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 숨 쉬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일 수도, 글쓰기일 수도,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그 영상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가 달렸고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10만 구독자를 달성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10만 명 한 분 한 분이 제 노래로 위로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계속 노래하는 거죠. 제가 노래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끝나고 김영수 씨는 혼자 앉아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절망, 우연히 발견한 마이크, 첫 영상, 첫 댓글, 수많은 밤의 연습, 악플과의 싸움, 건강 문제, 그리고 10만 구독자. 그 모든 순간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행복한 나를.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화면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김영수 씨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유튜버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매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김영수 씨도 62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김영수 씨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용기만 내신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사연을 사연의 바다로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마음을 울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의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